안녕하세요. 박물관 알려주는 우리 역사쌤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입법기관인 국회의사당과 국회박물관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국회의사당은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1번과 6번 출구로 나오시거나 버스를 이용하시는 경우 국회의사당역 정류장에서 내리셔서 국회의사당 본관 3문 출입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차량을 이용하시는 경우 국회 둔치 주차장에 2시간 무료 주차가 가능합니다. 본회의장 체험은 사전 예약을 통해 가능합니다. 국회 홈페이지에서 날짜와 시간, 관람 인원을 선택하신 후 인적 사항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한 달에 1회 신청이 가능하며 관람일 당일에는 신분증을 꼭 챙겨주세요. 보안 검색대를 통과 후 참관 접수처에서 신분 확인 후 4층 본회의장으로 이동합니다. 현재의 국회의사당 건물은 1975년 8월 15일 준공되었고 같은 해 9월 22일부터 사용되고 있어요. 우리가 앉아있는 방청석 및 참관석 아래층에는 국회의원들의 자리와 정면 국회 상징물 아래쪽에는 국회의장석과 양옆으로 국회 사무총장석과 회의를 담당하는 의사국의 국장석, 그리고 의사국 직원들의 자리가 있어요. 회의 중 발언을 해야 할 때는 국회의장에게 사전 허락을 받아 발언대에 나가 발언을 합니다. 발언의 시간은 발언의 종류에 따라 3분, 5분, 40분 등으로 정해져 있으며 발언대의 마이크는 발언자의 키와 움직임에 맞춰 자동으로 조절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발언석 아래 반원 모양 아래쪽에는 속기사들이 앉아 회의 내용을 기록합니다. 국회회의 중 투표는 2005년부터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의원석 자리에 있는 전자기기를 이용해 투표를 하거나 서랍 속에 있는 기기의 버튼을 눌러 찬반 기권 투표를 합니다. 그리고 비밀 투표가 필요한 경우 정면 양쪽에 위치한 10개의 투표소를 이용합니다. 의원들은 각자의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보통은 초선 의원들이 앞자리에 앉고 뒷자리에는 재선 의원들이 앉습니다. 또한 의원들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각 교섭단체별로 앉는데 현재 가장 인원이 많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가장 가운데 앉고 오른쪽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왼쪽 두 번째 좌석에는 비교섭단체 의원들이 앉고 가장 왼쪽에는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앉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과 왼쪽에 보이는 파란색 좌석은 기자들이 앉는 자리이고 빨간색 좌석은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 국회의원이나 기빈이 참관 시 앉는 자리입니다. 국회 참관을 마치면 수료증과 배지를 받을 수 있어요. 국회 내에서는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운행 시간을 확인하시고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답니다. 2022년 새롭게 개관한 국회 박물관에서는 국회 관련 전시 및 의정 체험을 하실 수 있어요. 어린이 박물관과 국회 체험관은 사전 예약 후 참여가 가능합니다. 국회 의정 체험은 예약 확인 후 직원의 안내에 따라 2층 의정 체험관에서 진행합니다. 스크린 화면의 안내에 따라 참여자가 국회의원이 되어 법안에 대한 투표가 진행됩니다. 총 3가지 법안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모니터 화면으로 투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국회의장 자리에 서서 인증샷도 남겨보세요. 국회 박물관은 예약 없이 관람이 가능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은 오후 1시까지 운영하며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1층에 있는 사물함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국회 박물관의 5개의 전시실 중 4전시실은 국회의장에 대한 전시관입니다. 현재 21대 국회의 국회의장은 김진표 의장으로 총 4년의 임기 중 하반기 2년 동안 의장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국회의장은 임기 중 본회의를 진행하며 외국 행사에도 참여합니다. 이곳에 전시된 물건들은 국회의장이 외국 행사에서 선물로 받은 물건으로 꾸며져 있어요. 1대 국회부터 21대 국회 전반기까지 총 26명의 국회의장의 사진 자료입니다. 김진표 의장과는 가상으로 사진을 찍어 QR코드로 사진 파일을 받을 수 있어요. 3개의 전시관은 우리나라 국회의 민주주의 발전 과정을 시기별로 전시하고 있어요. 1 전시관부터 들어가 볼까요? 3.1운동에 영향을 받은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은 1919년 4월 상하이의 임시의정원을 개원합니다.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제정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국회와 민주주의의 시작이 되지요. 임시의정원은 1932년 상하이를 떠나 1940년 충칭의 자리를 잡기까지 일본군의 공격과 공습을 피해가며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활동을 이어나갑니다.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으로 충칭에 청사를 마련한 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은 1940년 9월 임시정부의 정규군인 한국강복군을 창설하고 독립을 위한 전쟁을 준비합니다. 1 전시관은 독립을 위해 노력한 임시의정원과 독립운동가들의 활동 자료 및 관련 유물을 보실 수 있답니다. 이 전시관은 강복 이후 1948년 제헌국회부터
1987년 12대 국회까지의 자료를 전시하고 있어요. 1948년 50 총선거로 국회의원 198명과 초대 국회의장으로 이승만이 선출되었어요. 이승만은 두 달 후인 1948년 7월 20일 간접선거로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고, 이어서 신익희 국회의장이 2대 국회까지 6년 동안 국회의장직을 맡았어요.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자 2대 국회는 피난길에 올랐어요. 7월 27일 대구 문화극장에 자리를 잡은 이후 부산, 서울, 그리고 또다시 부산의 경남도청 무덕전으로 국회를 옮겼어요. 1953년 7월 휴전이 되자 서울의 중앙청 의사당으로 이전하였고, 1954년 5월부터 현재의 국회의사당이 지어지기 전까지 태평로 의사당에 자리를 잡았어요. 3대 국회에서는 대한민국 최초로 국민생활의 기본이 되는 민법이 제정되었고, 4대 국회는 행정부에 비해 입법부의 자율성이 매우 낮았던 시기로 독재체제가 강화된 상태에서 3.15 부정선거 이후 4.19 혁명으로 이어져 국회는 내각 책임제로 개헌되었어요. 그러나 5대 국회는 내각 출범 9개월 만인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해산되었어요.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이던 박정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취임해 군정을 운영했어요. 그리고 국가재건 최고회의는 5차 개헌에서 대통령 직선제를 채택했고, 1963년 민주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로 추대된 박정희는 윤보선을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었어요. 박정희 대통령과 민주공화당의 구도는 1979년 12.16 사태로 박정희가 사망할 때까지 17년간 이어졌어요. 1973년 치러진 9대 국회의원 선거는 유신 헌법에 따라 치러졌어요. 임기 6년, 총 의원은 219명으로 국민 선출 146명과 대통령 추천으로 선출된 73명으로 구성되었어요. 원내외에서 유신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는 긴급조치 1호를 선포하고 비상군법회의를 열어 관련자를 구속했어요. 박정희 사망 이후 12.12 사태로 국회는 또 해산되고 헌법 개정은 무산되었어요. 8차 헌법 개정에서 대통령 7년 단임제와 대통령 간선제, 국회 해산 조건 강화가 이루어졌으며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전두환을 대통령으로 선출했어요. 신한민주당이 창당 24일 만에 치러진 1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1야당으로 부상했어요. 1987년 4월 13일 전두환은 현행 헌법으로 다음 정부를 이양하겠다고 선언했지만 계속된 정치권 안팎에서의 반대투쟁은 노태우의 6.29 민주화 선언을 이끌어냈어요. 국회의 대통령 직선제를 내용으로 하는 9차 개헌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답니다. 이제 3전시관에서 9차 헌법 개정 이후 성숙한 민주주의로 향하고 있는 의회의 모습을 살펴볼까요? 3전시관에는 1988년 13대 국회부터 현재 21대 국회까지 국회가 걸어온 길을 다양한 자료와 함께 자세히 적어 놓았어요. 21대 국회는 지역구 의원 253명과 비례대표 47명, 총 300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국회는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고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인사청문회, 대정부 질문 등 대정부 견제 기능과 예산안 심사 등의 재정 기능, 그리고 다양한 외교 활동으로 한국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고 있어요. 가슴에 단 금배지는 가볍지만 국회 본회의장에 걸려있는 키 2m 60cm, 1.5톤의 상징물의 무게만큼 책임감 있는 국회의원님들의 앞으로의 국정활동을 기대합니다.